정면 돌파가 답이다.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저희 회사의 대표님과 면담이라고 하나요? 면담 또는 원온원 1대1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3주 전? 2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 원원원 하고 싶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바로 하려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출장 다녀오시고 오늘 아침에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고 미팅 갔다 오시고 오후에 했는데, 참고로 대표님하고는 서로 존댓말 합니다. 서로 이름 부르고 님자 안 붙이고, 회사의 문화가 그래서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분 정도 대화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 30분? 20분? 30분? 그러네. 몇 분 정도 대화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고, 네, 핵심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말 내가 하는 일, 이 일에서 승부 보는 게 답이다 이거였고, 갑자기 이런 일을 왜 하게 됐냐, 갑자기 무슨 정면 승부는 뭐냐, 왜 하는 일에 승부 봐야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그 창업자, 저희 회사의 대표가 2명이에요. 2명인데 저는 그 중에서 창업자이자 대표인 분하고 대화를 했고, 그냥 그분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분의 어떤 생각들,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마음가짐, 정신, 그리고 평소에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 너머에 어떤 구체적인 더 디테일한 생각들이 궁금했었는데, 오늘의 그 원원원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흥미로웠고, 이 대표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 나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하길 바라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부분도 좀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 첫 질문하기 전에 일단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저의 저의 팀장님이자 또 저희 회사의 또 다른 대표님인 B라고 할게요. 저희 창업자인 분이 A라고 하면 저희 B인 대표님이자 저의 팀장님인, 그리고 또 저의 코치이자 멘토인 그분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리고 최근에 또 그분 B와 원원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B와의 대화에서는 크게 3가지 얘기를 했는데 A, B, C 또 1, 2, 3번 이렇게 얘기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저에 대한 과거의 피드백. 제가 올해 초에 입사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됐어요. 7개월 정도 됐고, 그 7개월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점이 성과였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또 어떤 부분이 앞으로 향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고, 그 저희 창업자분의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 그리고 그 창업자분이 저한테 기대했던 대화 주제는 또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또 저에 대한 이야기, 저희 일에 대한 얘기. 왜냐면 저희는 일로 만나는 관계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회사의 브랜드,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 대표, 창업자가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저의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저의 피드백들을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정확한 용어를 더 정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라든지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 팀장님하고 했었던 주요 피드백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업무를 좀 더 논리적으로 하고 해야겠다. 업무를 좀 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 관련된 어떤 숫자들, 그리고 데이터들, 그리고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게 제가 기억에 남는 세 가지였고,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저희 창업자의 생각과 회사의 비전과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순간부터 대화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우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중에서 우리 제품은 무엇이고, 우리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얘기였어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브랜딩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딱 하자마자 저희 창업자이자 저와 오늘 원어원을 해주신 A 대표님께서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라는 말을 하면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뭔가요? 브랜딩은 뭔가요? 어기가 하고 있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름이 어기이고 제 영어 이름도 어기이기 때문에, 그 어기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링은 뭔가요? 브랜딩은 뭔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약간 말립니다. 근데 저도 답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응? 응? 그러게. 거기서 제가 또 이상한 말을 해버립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그때 딱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 지금까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고 쉽게 이거를 딱 답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순간에 떠올랐던 답을 했는데, 뭐였냐면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는 접근, 그런 방법론을 말한다 라고 딱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가설 설정하는 거는 마케팅에서도 하는 방법 아니냐, 그럼 그게 엔지니어링이냐. 그러네. 사실 과학적 방법론이거든. 차라리 그 가설 설정하고 검증한다, 그거는 오히려 과학적 방법론에 가깝고, 과학이라 함은 반복 구현이 가능한, 반복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어떤 행동들, 행위들, 실험들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띵한 거예요. 그리고 브랜딩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브랜딩에서도 막 저만의 어떤 이해를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미 그 창업자 분하고 저에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의 그 이해도와 그분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어떤 정의, 그리고 뜻, 이런 거랑 제가 생각했던 맞지 않았고, 일단 거기서부터 제가 좀 더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횡설수설했고, 거기서부터 그 순간부터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막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더 버퍼가 걸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분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도대체 얘가 나랑 원어원을 하고 싶다는데 원어원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가 무엇인지,
그분도 이제 인내심이 슬슬 막 한계가 있는 거죠. 바쁜 사람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내준 거였는데, 그리고 또 출장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기 싫겠죠. 피곤하고 중요한 미팅도 하고 왔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런 뭐 브랜딩, 뭐 마케팅 얘기 막 이런 거 하니까 또 이제 분위기가 약간 묘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회사에서의 주 업무는 지금은 물류, 운영, 그리고 교육,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당신이라는 건 저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당신이 저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물류나 운영에 관련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면서 다른 격가지들을 신경 쓰는 것만 모르겠는데, 제가 또 거기다가 막 P&L 얘기하고 마케팅 얘기하고 브랜딩 얘기하니까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나한테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마케팅 얘기, 브랜딩 얘기 덜 하기로 저의 상사이자 저의 팀장인 그 B라는 분과 이미 얘기가 끝났거든요. 한 2, 3주 전에 저희 둘이 따로 원어원 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했고, 동시에 또 그런 마케팅 브랜딩이 저에게는 큰 관심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냥 계속 생각이 났던 건데, 그러면서 이 창업자랑 대화하면서 이분의 생각은 뭘까? 이분의 비전은 뭘까? 그리고 이분은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던 거였는데, 그 대화의 방향은 그리고 어기가 지금 본인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본인의 일에 대해서 충실한가에 대한 대화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결국엔 내가 맡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주 업무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주 업무를 지금 회사에서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어느덧 반년이 넘어서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나는 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그 대화하는 순간 이제 시시각각하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역시 아니었고, 이런 거였어요. 본인의 업무에서 그럼 지금 과제는 무엇이냐? 본인의 업무에서의 미션은 무엇이냐? 본인의 팀에서의 미션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명확하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팀장님이랑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고, 내가 많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게 나는 평소 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럼 뭐 지금까지 이제 2월부터 7월까지, 이제 2월부터 9월까지, 지금 9월이니까 물류 업무를 해왔는데, 그 물류 업무를 하면서의 결과물은 무엇이었고, 주요 지표는 무엇이었고, 예를 들면 물류 비용은 얼마였고, 물류하는 동안 뭐 기간은 뭐였고, 물류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문제 해결함으로써의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 멘붕이 왔죠.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다. 나의 위치관이 다 드러나는구나. 굉장히 창피한 경험이었고,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스스로 부끄러웠고, 그치, 나는 내 지금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주 업무가 아닌 다른 것에 또 관심을 갖는 모습을 이 사람한테 내가 정면으로 지금 보였고, 내가 심지어 내가 신청한 이 원어원에서 내 원래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이 사람한테 제가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당돌하게 그분의 눈을 제가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냥 그랬어요. 이 대화는 나에게 필요했다. 물론 뭐 이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 모릅니다만, 좋길 바라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했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 너무 맞았고. 근데 뭐였겠어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복기해 보면
결국에 결론은 그거였어요.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마케팅 좋다, 브랜딩 좋다, P&L 좋다. 그리고 제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신경 썼던 이유도 설명했거든요. 저의 지난 직장에서는 제가 동일한 이름의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했고, 그 업무를 하면서 물론 저는 신입으로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P&L,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100%막 신경 쓰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들어본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당돌했다, 어이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께서 저의 그 원어는 해주신 창업자께서 아직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어기가 지금 신경 쓴다 해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은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게 맞고, 어기는 지금 본인이 맡은 일에 집중해서 물류면 물류, 운영이면 운영, 그리고 교육이면 교육, 그 업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명쾌하게 결론이 났고,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얻은 소중한 깨달음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일단 정면 승부가 답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에 관해서 뭐 바쁘고 뭐 일이 많고 뭐 정리가 힘들고 뭐 그러니까 고객사가 아니죠. 저희의 파트너, 저희가 물류를 의뢰하는 업체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일하는 극장들, 이런 파트너들과 일하면서 뭐 몇 가지 고충이 있는데, 그런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던 도구 또는 해결책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아니겠다,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물류 업무를 더 정확하고 더 기한 내에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서 제가 주로 이메일로 의뢰를 하고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자꾸 빠뜨리는 내용이 생기고 자꾸 누락되는 정보가 생기고, 똑같은 얘기죠, 빠뜨리는 거랑.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거 말고 다른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팔로업 되지 않는 내용이 생기니까 아예 그 물어보는 내용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이 내용은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라는 식으로 업무를 이제 진행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또 대표이자 창업자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짜 문제 해결책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물류가 정확해지나요? 그렇게 하면 물류가 제 시간에 오나요? 그렇게 하면 물류 비용이 더 정확하게 예측되고 더 정확하게 실행되고 더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기가 말하는 그 물류를 제 시간에 정확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인가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였죠. 무슨 말이냐면 어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물류 관련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했을 때 저는 답을 못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2월부터 7월까지 했던 일인데 뭐 중국에 보냈던 물류, 뭐 일본에 보냈던 물류, 뭐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다 있는데 그 각각의 프로젝트, 저희 프로젝트는 5월 프로젝트, 6월, 7월 이렇게 구분점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각의 국가에 대한 물류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슈가 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순간 탁 나와야 되는데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하고 있고 더듬더듬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이거다, 이거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응당해야 되는 그 기본기가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해서 그거를 오늘 저와 언론을 해주신 창업자는 꿰뚫어 보셨고, 지금 이 부분부터 제대로 해야지 어기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어기가 회사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100%뭐 200% 인정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 다음에 마케팅이든 뭐 디자인이든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지 않는 채로 본인의 본업이 아닌 다른 것들에 기웃거린다면 평생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매하게 넓게 안다고 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존이든 뭐 넷플릭스든 뭐 애플이든 그 어기가 하고 있는 그 오퍼레이션이라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고민과 아주 많은 투자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 워딩은 아니었는데 제가 받아들였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즉 어기가 하고 있는 그 오퍼레이션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없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 예를 들면 뭐 헤드셋 불량률, 그런 뭐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퍼레이션에서의 개선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만 제대로 해놔도 엄청난 성과일 거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또 한번 확 왔어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보인다. 뭐냐면, 지금 제 직무,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직무가 해야 할 일이 뭐 리스트가 쭉 있을 거라면, 제가 그 리스트조차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 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난 또 어느샌가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매몰돼 가지고 더 큰 그림을 못 봤고, 더 큰 그림에서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반성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회사에서 그 공동의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내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일들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처음 하는 생각이 아니었지만 종종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도 상담해 주셨어요. 뭐 체크리스트를 더 적극적으로 쓴다던가, 용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문제라는 말에 대해서 막 문제의 정의가 뭐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 이런 말을 가지고 서로 또 막 옥신각신 했었는데, 참 그러면서 잘못 걸리면 정말 탈탈 털리고서는 원하는 그런 대화도 못하고 끝낼 수가 있겠다. 앞으로도 그렇고 오늘 특히 그랬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반성도 하고 배우고 또 어떤 영감을 얻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부터는 이제 9월 또 초가 이미 갔죠. 9월 벌써 25일, 26일, 내일 26일인데 벌써 9월도 거의 끝났거든요. 10월, 11월, 12월, 10, 11, 12. 와, 이제 4분기거든요. 4분기? 3분기가 벌써 끝났으니까 나머지 2025년 4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제 머릿속에 아주 명확한 그림이 더 생겼고, 그리고 이걸 저희 팀장님이자 저의 코치이신 멘토이신 분과 또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들을 제가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에 딱 집중해서 그 일을 제대로 끝낸다면 저는 이 다음에 있을 원어원들에 대해 원어원 시간에서 할 말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원어원 끝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다음 원어원까지는 제가 일을 잘 해서 오겠습니다. 근데 딱 그 말을 뱉을 때부터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확한 유용어 사용이 중요한데 이 잘 한다는 개념도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군요. 그래서 뭐 일을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낼 거고 어떤 배움을 가진 채로 또 어떤 개선 사항을 가진 채로 만날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냥 막연하게 잘 하겠다 라고 말만 하고서는 만나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제 스스로 했고 참 주제넘는 말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끝났는데 참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제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진짜 이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 나보다 레벨이 높고 나보다 일을 잘하고 뭐 일을 잘하든 뭘 잘하든 나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한번 붙어서 뭐 대화라고 한다면 붙어서 한번 깨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저희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많이 깨지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질문하면 항상 깨지죠. 또 팀장님 질문하면 또 깨지고. 근데 항상 배우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제가 발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똑같은 질문만 한다면 그분도 어느샌가는 그 인내심이 바닥나서 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네, 분명히 실력자들과 대화하고 실력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경험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줘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졌던 마지막 결론은 집중하자. 내가 해야 할 일 집중하고 또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배울 수 있으니까 집중하되 최대한 빠르게 많이 실패하면서 결과를 내자 였습니다. 회사를 온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려고 온 거고 회사를 다닌다는 뜻은 저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회사에다가 돈을 벌어주는 회사에 돈을 벌어다주고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해야 하지 와서 뭐 실수만 진탕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또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저만 배우고 기여는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기 정말 일 잘한다. 오기는 진짜 연봉을 높여서라도 붙잡고 싶고 여기는 다른 회사에 뺏기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은 한편으로는 약간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지 잘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창업자분도 강조하신 게 어기 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다. 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일 오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딱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냉정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오래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같은 일을 할 때 더 적은 시간 들이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업무 시간도 최적화하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 대신에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건 좋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정확히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했던 어떤 깨달음들 그리고 저 스스로 다짐한 부분들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또 10월, 11월, 12월 남은 4분기를 제 4분기를 보내려고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저의 업무를 함께 할 같은 포지션에 두 번째 직원분이 들어오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 직무가 생기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직원인데 저의 업무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이제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모로 중요하죠. 저도 이제 비교될 사람이 생겼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을 잘 온보딩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필요도 있고 그건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 업무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저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을 앞으로 또 평가당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수동적인 동사들로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면을 다 생각하는 거죠. 저 스스로도 성취할 수 있는 부분 다 잘 챙기고 싶고 저 스스로도 잘 성장하고 싶고 또 동시에 다른 직원들이 다른 팀원들이 저와 일하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들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025년 9월 25일이었고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12시 넘어서 지금 이제 26일인데 좀 이따가 또 일어나서 오늘을 보낼 겁니다. 금요일을 보낼 거고 그러네요. 금요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잘 보내고 좀 있으면 또 재밌는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아주 잘 보내야 됩니다. 정면 승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했던 얘기인데 당신이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기억에는 그 사람은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라는 말을 아주 해맑게 하거든요. 얼굴로 막 웃으면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 영상 찍기 전에도 그냥 누워가지고 쉬다가 막 또 뭐 릴스 보고 뭐 짤데기 없는 거 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영상 찍기로 했는데 나 유튜브 다시 하기로 했잖아. 유튜브 한다는 거창한 말 말고 난 그냥 영상을 찍어서 매일매일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 또 안 하고 있네? 오늘 할 게 있는데 근데 이미 12시 넘었고 아까 이미 12시 넘었었거든요. 또 피곤하고 오늘 그냥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고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는 거 그냥 쓱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면 그냥 내일은 또 올 거고 오늘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데 영상 찍을까 귀찮은데 근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쉬운 소재가 오늘 있었잖아요. 오늘 그 아주 소중한 저의 그 원어원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수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나는 또 은연중에 뭔가 잘할 생각을 했다. 그냥 해야 되는데 또 잘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영상 찍는 거를 또 미루려고 했었고 오늘 하루 뭐 안 찍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 이게 뭐 지금 뭐 30분을 찍던 뭐 20분을 찍던 뭐 3분을 찍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가 말을 뭐 더듬고 뭐 그 중간중간에 퍼즈가 뭐 길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집중이 안 돼가고 끄던 말던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일단 찍어야 돼.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이 영상 그러니까 내가 뭐 편집하려면 이런 거죠. 편집을 하려면 편집할 영상이 있어야 돼. 편집할 영상이 있으려면 찍어야 돼. 찍으려면 핸드폰 세팅을 해야 돼. 세팅하고 녹화하기 버튼 누르고 녹화 시작되고 내가 거기다가 뭐 말을 해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거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놔야 돼. 나는 여기 앉아야 돼. 옷을 입어야 돼. 대충 사람처럼 보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바로 돌리고 싶지 않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뭐냐면, 오늘 제가 좀 허접한 영상을 만들면 향후 한 달 후, 뭐 두 달 후, 1년 후에는 무조건 이거보다 나아질 거거든요. 제가 뭐 진짜 막 나태하게 그냥 발전 없는 영상만 찍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한다면, 개선하는 그 노력을 한다면 무조건 제 영상은 나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 덜 완벽하고 덜 잘하고 좀 부족하고 좀 더 못난 영상 만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이야. 왜냐면 나중에 한 달 후에, 나중에 반년 후에, 1년 후에 오늘 나를 뒤돌아보면 성장하게 보일 거거든. 명확하게. 그때의 나, 지금의 나, 더 나아진 모습을 분명 볼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성장하는 모습 볼 수 있고, 나아지는 날 볼 수 있고, 또 써먹을 수 있잖아. 근데 안 찍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남기고 그냥 끝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끝이야.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생각만 한 거고, 내가 뭔가를 뭐 시도했다라는 증거도 안 남고. 그래서 저 어제 뭐 했냐면, 어제 집에 와서 캐틀벨 하고 잤는데 캐틀벨 하는 거 찍었어요, 영상으로. 빤스만 입고. 저 진짜 웃겼어요. 여기 지금 책상에다가 놓고 찍고 있는데, 책상에 카메라 두고 일어나가지고 캐틀벨 하는 거 막 찍었어요. 캐틀벨 하는 거, 스윙 하는 거 찍고. 근데 왜 찍었냐면, 당장 올리겠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를 안 찍으면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물론 난 알겠죠. 저 스스로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 스스로는 제가 운동했다는 사실을 알겠지만, 그 외에 써먹을 수 있는 증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료로서 영상이 안 남으니까 어제 찍었던 건데, 비슷해요. 영상도 똑같아요. 영상도 그냥 못하는 모습 상관없어. 그러니까 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평가가 들어간 어떤 관념인 거지. 못하건 잘한 건 상관없이 그냥 찍었냐 안 찍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찍었냐 안 찍었냐. 그 외에 모든 건 다 핑계야. 다 핑계. 뭐 바빠서, 뭐 피곤해서, 뭐 말을 절어서, 뭐 나를 너무 의식해서 막 자의식이 넘쳐서, 뭐 내가 뭐 지금 머리가 막 뭐 못생겨서 뭐 머리를 안 감아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머리를 안 감았어? 감으면 되고. 피곤해? 그러면 좀 세수해서 머리 좀 정돈하면 되고. 조명이 너무 막 너무 밝아? 그러면 불 끄면 되고. 다 할 수 있다고. 뒤에 뭐 이게 뭐 커튼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불이 뭐 이상해? 뭐 색이 별로야? 다 세팅할 수 있다고. 안 되면 뭐 여기 벽 보고서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앉은 겁니다. 사실 지금 되게 졸려요. 지금 졸리고, 내일이 아니지, 오늘이네. 좀 이따가, 심지어 좀 이따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걸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 포기는 없어요. 이제 저희 더 이상 포기도 없고, 더 이상 뭐 핑계도 없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어디 갔어? 책 어디 갔지? 책 내가 어디다 놨지? 근데 이것도 문제야. 책이 없어졌네. 어디가 있을 텐데. 참 이 책들도 참 다 읽어야 되는데, 뭐 읽던가 뭐 실천을 하던가, 그렇다고 또 저 스스로한테 너무 각박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디였지? 근데 진짜 안 보이네. 뭘 찾고 있는 거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을 만드신, 대기업, 난 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현대를 만드신 정주영, 이분은 정말 저한테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살고 배울 점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딱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하기로 한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고, 이 사람이라고 뭐 다 알았겠어요. 물론 지금이랑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이분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뭐 막연했겠죠. 막연하지만
또 동시에 자기 머릿속에는 어떤 클리어한 비전이 있고 또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름 걸고 하니까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그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 하나는 끝낸다. 그래서 내가 신용을 잃지 않겠다. 신용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찍는 거 뭐 지금 뭐 조회수 뭐 얼마 안 나와요. 조회수 얼마 안 나오고 존재감도 별로 없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 유튜브 채널을 하겠다고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소위 하는 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는데 또 하고 싶어서 정말 하고 싶다고 한 거를 안 해버려. 안 해버리면서 막 핑계만 막 대. 뭐 바빠서 뭐 피곤해서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다 개소리예요. 하는 거야.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또 개선할 점이 분명 보일 거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고 뭐 요즘에 뭐 도구가 없니 뭐 방법론이 없니 뭐 시간이 없니 다 있어 다 있어. 누워서 핸드폰 할 시간이 있고 릴스 보고 뭐 쇼츠 보고 인스타그램 뒤적거릴 시간이 있다는 거는 다른 일을 할 시간도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의 결론 정면 승부다. 정면 승부밖에 없다. 다른 건 다 핑계다. 다 핑계고 저는 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승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사실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고 물론 새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내년의 계획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업무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부분들이 새로운 거지 일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고 정의로 돼 있고 정리로 돼 있고 제 일을 도와주실 코치, 사수, 팀장, 팀원, 대표 다 있어요. 물어볼 사람도 넘치고 또 저에게 챌린지 해주실 분도 계시고 저를 또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완벽한 환경이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정면 승부할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고 모르면 또 배우면 되고 또 잘 못하면 또 잘하면 되고 또 깨지면 됩니다. 깨지면 되고 배우면 되는 거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더 도움되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